의상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던 중 그녀가 커튼을 젖히자 내 숨겨진 진실이 순식간에 드러났다. 그 순간 민지의 눈빛이 변했다. 충격과 함께 분노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나는 얼어붙은 채 서 있었고 그녀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가 내 인생을 뒤집어버렸다. 지은아, 이게 무슨 뜻이야? 그날은 평범한 쇼핑 데이트였다. 서울의 번화한 명동 거리에서 우리는 손을 잡고 웃으며 걸었다. 민지는 28살, 회사에서 일하는 성공한 여성으로 항상 밝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다. 그녀의 미소는 주변을 밝히는 태양 같았고 나는 그 빛에 끌려 2년 전부터 그녀와 가까워졌다. 나는 25살,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신입 사회인으로 아직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다. 우리 관계는 친구 이상의 무언가로 발전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항상 내 감정을 숨겼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때문에. 쇼핑몰 안으로 들어서자 민지가 먼저 옷가게를 골랐다. 이 드레스 입어봐. 내게 딱 맞을 거야. 이 그녀의 말에 나는 웃으며 피팅룸으로 들어갔다. 옷을 갈아입는 동안 내 마음은 설레었다. 민지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 소중했다. 그런데 갑자기 커튼이 열리며 그녀가 고개를 들이밀었다. 어때? 보여줄래? 하지만 그녀의 시선이 내 가슴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 있던 작은 문신 하트 모양 안에 새겨진 여자 이름의 이니셜. 그것은 과거 연인의 흔적이었다. 여자 연인.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문신을 보더니 한 걸음 물러섰다. 이게 너 여자를 좋아하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황급히 옷을 여미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오해야. 그냥 친구랑 장난으로 하지만 내 변명은 허술했다. 민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나는 더 이상 순수한 친구가 아니었다. 그날 쇼핑은 끝났다. 우리는 말없이 지하철을 타고 헤어졌다. 집에 돌아온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왜 숨겼을까? 왜 솔직하지 못했을까? 내 마음속에서 민지에 대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는데 다음 날 민지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오늘 만나자. 이야기할 게 있어. 카페에서 만난 그녀는 평소와 달리 차가웠다. 지은아, 솔직히 말해. 너 레즈비언이야? 직설적인 질문에 나는 고개를 숙였다. 응, 미안해. 숨기고 싶었어. 그녀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왜? 나 때문에. 나는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이었다. 민지는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랐고 그녀의 부모님은 딸의 결혼을 기대하고 있었다. 우리 관계가 드러나면 그녀가 받을 상처를 생각하니 두려웠다. 대화는 길어졌다. 민지는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다. 나도. 내가 좋아? 하지만 이게 정상인지 모르겠어. 그녀의 고백에 내 심장이 뛰었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지만 그 포옹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회의 시선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다. 특히 여성의 경우 가족의 명예와 연결되어 더 큰 압박이 따랐다. 민지의 어머니는 매일 결혼 이야기를 꺼냈고 그녀는 그 기대에 부응하려 애썼다. 그날부터 우리의 관계는 비밀스러워졌다. 우리는 몰래 만나고 서로의 감정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 비밀은 점점 무거워졌다. 나는 직장에서 동료들의 수군거림을 느꼈다. 누군가 내 문신을 본 적이 있었나? 패러노이어가 시작되었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회사 상사가 요즘 남자친구는 어때? 라고 물을 때마다 그녀는 거짓말을 해야 했다. 우리의 사랑은 아름다웠지만 그 뒤에 숨겨진 고통이 컸다. 한 주 후, 민지의 집에서 우리는 깊은 대화를 나눴다. 우리 어떻게 할 거야?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 있을까?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시간을 두자. 서서히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만약 드러난다면? 가족의 반대, 사회의 비난. 나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 노력했다. 아버지는 여자는 결혼해서 안정된 삶을 살아야 해라고 말씀하셨다. 그 기대를 배신하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 민지가 잠든 사이 나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아름다운 이목구비, 부드러운 입술. 내 심장이 아팠다. 이 사랑이 잘못된 걸까? 사회가 정한 규칙 때문에 포기해야 할까?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아직은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우리의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다. 고통과 기쁨이 교차하는 길. 시간이 흘렀다. 우리의 관계는 깊어졌지만 그만큼 갈등도 커졌다. 민지의 부모님이 그녀를 소개팅 자리에 보내려 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좋은 사람 만났대. 만나봤 어머니의 말에 민지는 거부할 수 없었다. 그녀는 나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그 자리에 나갔다. 나는 집에서 기다리며 불안에 떨었다. 그녀가 돌아온 밤, 우리는 싸웠다. 왜 갔어? 나랑 있으면서 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어쩔 수 없었어. 부모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 그 싸움은 우리의 첫 번째 균열이었다. 민지는 가족의 압박에 시달렸다. 그녀의 아버지는 보수적인 사업가로 딸의 결혼을 통해 가문의 명예를 지키려 했다. 동성애. 그런 건 우리 집안에 있을 수 없어. 만약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민지는 상상만으로도 몸을 떨었다. 나는 그녀를 이해하려 애썼지만 질투가 고개를 들었다. 그 남자 어땠어? 마음에 들었어. 내 물음에 그녀는 화를 냈다. 바보같이 왜 그래? 너만 사랑해. 하지만 그 말 뒤에는 불확실함이 숨어 있었다. 직장 생활도 힘들어졌다. 나는 디자인 회사에서 일했는데 동료 하나가 내 문신을 물었다. 그 이니셜 누구야? 남자친구. 나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숨겨야 할 비밀이었다. 뉴스에서 동성 결혼 반대 시위를 보니 더 두려웠다. 우리는 공공장소에서 손도 잡지 못했다. 몰래 만나는 날들이 이어졌다. 카페 구석자리, 밤늦은 공원. 그곳에서 우리는 서로를 위로했다. 우리 견딜 수 있을까? 민지의 물음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의심이 싹텄다. 어느 날 민지의 어머니가 갑자기 서울로 올라왔다. 딸아, 요즘 어때? 남자친구 생겼어. 방문은 갑작스러웠다. 민지는 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못 만나. 미안, 나는 이해하려 했지만 외로움이 밀려왔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술을 마셨다. 바에서 만난 친구가 물었다. 너 요즘 왜 그래? 연애 중이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솔직히 말할 수 없었다. 친구들조차 이해하지 못할까봐. 다음 주 우리는 다시 만났다. 민지의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어머니가 한 달 더 계신대. 매일 결혼 이야기만 해 그녀의 목소리가 지쳤다. 나는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우리 도망칠까? 해외로. 농담이었지만 반쯤 진심이었다. 민지는 웃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직장, 가족. 그녀의 말은 현실을 상기시켰다. 우리의 사랑은 이상적이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갈등은 점점 깊어졌다. 민지가 또 소개팅을 갔다. 이번에는 그녀의 태도가 달라졌다. 그 사람 괜찮았어. 대화가 잘 통했어. 그녀의 말에 내 심장이 찢어졌다. 무슨 소리야? 너 나 배신하는 거야. 우리는 다시 싸웠다. 민지는 울며 말했다. 나도 모르겠어. 이게 옳은지. 사회가 말하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할까 봐의 그녀의 말은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그녀를 붙잡았지만 그녀의 눈빛에 망설임이 보였다.
그날 이후 우리의 만남이 줄었다. 민지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나는 혼자 내 감정을 곱씹었다. 왜 그녀를 사랑하게 됐을까? 어린 시절부터 나는 여자에 끌렸다. 하지만 부모님은 여자는 남자와 결혼해야 해라고 가르치셨다. 그 교육이 내 안에서 갈등을 일으켰다. 도덕적으로 잘못된 걸까? 사회가 정한 규칙을 어기는 게 죄일까? 질문이 끝없이 이어졌다. 어느 저녁, 민지가 갑자기 연락했다. 집으로 와, 중요해. 그녀의 집에 도착하니 그녀의 어머니가 앉아 있었다. 너 지은이구나? 민지가 자주 이야기하네. 어머니의 미소가 불편했다. 민지는 나를 보며 속삭였다. 어머니께 말씀드렸어. 우리 관계, 내 눈이 커졌다. 뭐, 충격이었다. 어머니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런 건 안 돼. 분노가 터졌다. 민지는 울며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날 나는 쫓기듯 집을 나왔다. 우리의 비밀이 드러난 순간 진짜 시련이 시작되었다. 어머니의 반대는 격렬했다. 민지야, 정신 차려. 그런 관계는 병이야. 치료받아. 그녀는 딸을 정신과에 데려가려 했다. 민지는 저항했지만 가족의 압박에 지쳤다. 나에게 메시지가 왔다. 미안해. 잠시 거리를 두자. 그 말은 배신처럼 느껴졌다. 나는 화가 나서 그녀를 찾아갔다. 왜? 포기하는 거야. 우리의 대화는 소리지름으로 변했다. 민지는 울며 말했다. 나도 아파. 하지만 가족을 버릴 수 없어. 그 선택은 우리의 관계에 균열을 냈다. 나는 직장에서 집중할 수 없었다. 상사가 물었다. 요즘 왜 그래? 문제 있어. 나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다. 사회의 정형화된 시선이 나를 짓눌렀다. 뉴스에서 동성애자 차별 사례를 보니 더 절망적이었다. 왜 우리는 자유롭게 사랑할 수 없을까? 왜 가족의 기대가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을까? 민지의 선택은 더 큰 배신으로 이어졌다. 그녀는 소개팅 남자와 데이트를 시작했다. 소문이 돌았다. 친구를 통해 알게 된 나는 충격받았다. 그녀를 찾아가 따졌다. 왜? 나를 버리는 거야? 민지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이게 옳은 선택일 거야. 그녀의 말은 칼날 같았다. 나는 울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나는 모든 연락을 차단했다. 고통이 너무 컸다. 하지만 내 안에서 분노가 피어올랐다. 왜 그녀만 피해자처럼 구는 거지? 나도 아프다. 나는 부모님께 솔직히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집으로 가서 말했다. 엄마, 아빠. 저 레즈비언이에요. 부모님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아버지는 화를 내시며 그런 소리 하지 마. 정상적으로 살아. 어머니는 울며 어디서 잘못됐을까? 라고 말씀하셨다. 가족의 반대는 나를 더 고립시켰다. 사회적 압박도 커졌다. 직장에서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누군가 내 비밀을 알았나? 패러노이어가 극에 달했다. 나는 퇴근 후 혼자 산책했다. 서울의 밤거리는 화려했지만 내 마음은 어두웠다. 민지의 배신이 가장 아팠다. 그녀는 가족을 선택했다. 나는 무엇을 선택할까? 사랑을 포기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까? 어느 날 민지가 다시 연락했다. 만나자. 후회해. 카페에서 만난 그녀는 초췌했다. 그 남자와 헤어졌어. 너 없인 안 돼. 그녀의 고백에 내 심장이 흔들렸다. 하지만 나는 차갑게 말했다. 늦었어. 내가 배신했어. 우리는 다시 싸웠다. 민지는 울며 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라고 변명했다. 하지만 나는 용서할 수 없었다. 그 선택의 대가는 컸다. 대화는 길어졌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털어놓았다. 민지는 가족의 압박으로 우울증에 시달렸다. 나는 사회의 시선으로 인해 불안장애가 생겼다. 우리의 사랑은 아름다웠지만 그 뒤에 숨겨진 고통이 너무 컸다. 우리, 다시 시작할까? 그녀의 물음에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내 안에서 분노가 남아 있었다. 생각해볼게. 나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떴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거울을 보았다. 피곤한 얼굴, 지친 눈빛. 이 모든 게 사랑 때문이었다. 하지만 사랑이 이렇게 아픈 건 왜일까? 도덕적 딜레마가 나를 괴롭혔다. 사회가 정한 규칙을 따르는 게 옳을까? 아니면 내 감정을 따르는 게?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민지의 배신은 우리의 관계를 시험대에 올렸다. 이제 선택의 순간이었다. 시간이 흘러도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나는 민지를 용서하려 애썼지만 배신의 기억이 지워지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메시지를 보냈다. 미안해. 사랑해. 하지만 나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나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상담소를 찾았다. 동성애는 병이 아니에요. 당신의 감정은 자연스러워요. 상담사의 말은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여전했다. 가족과의 갈등도 계속되었다. 부모님은 나를 설득하려 애썼다. 남자 만나봐. 정상적으로 살아. 아버지의 말에 나는 반발했다. 이게 제 정상이에요. 싸움은 잦아졌다. 결국 나는 집을 나왔다. 독립생활을 시작했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사는 날들이었다. 자유로웠지만 외로웠다. 민지의 빈자리가 컸다. 민지 쪽도 힘들었다. 그녀의 어머니가 병이 났다. 스트레스 때문이야. 내가 문제야. 어머니의 말에 민지는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는 나에게 연락했다. 어머니가 아파. 도와줘. 나는 망설이다 그녀를 만났다. 병원에서 본 민지는 지쳐 보였다. 미안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그녀의 눈물에 내 마음이 약해졌다. 우리는 다시 가까워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심스러웠다. 가족에게 솔직히 말할게. 민지의 결심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털어놓았다. 엄마, 저 지은 좋아해요. 어머니의 반응은 격렬했다. 집에서 나가. 민지는 쫓겨났다. 그녀는 내 집으로 왔다. 우리는 함께 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선택의 대가는 컸다. 가족과의 단절. 사회적 압박도 따랐다. 직장에서 민지의 상사가 그녀의 관계를 알았다. 그런 거 회사 이미지에 안 좋아. 은근한 차별이 시작되었다. 민지는 스트레스로 건강이 나빠졌다. 나는 그녀를 돌보았지만 내 안에서도 피로가 쌓였다. 우리 포기할까? 내 물음에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함께할게. 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시험대에 올랐다. 어느 날 옛 친구가 나타났다. 민지의 과거 연인, 남자. 너 아직도 그래? 정상적으로 살아. 그의 말은 민지를 흔들었다. 그녀는 나에게 털어놓았다. 과거가 떠올라. 혼란스러워. 그 고백은 또 다른 배신이었다. 나는 화를 냈다. 그런가? 그쪽으로 우리는 헤어졌다. 고통이 극에 달했다. 혼자 된 나는 모든 걸 재고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 희생과 배신의 반복일까? 나는 여행을 떠났다. 부산 바다를 보며 생각했다. 사회의 정형화된 틀을 깨는 게 옳을까? 아니면 따르는 게? 답은 여전히 없었다. 민지로부터 연락이 왔다. 돌아와. 후회해. 하지만 나는 답하지 않았다. 이제 내 선택의 차례였다. 여행에서 돌아온 나는 변화를 결심했다. 상담을 계속 받으며 자신을 받아들였다. 나는 나야. 사회가 뭐라 하든 그 마음으로 부모님을 다시 만났다.
저를 인정해주세요. 긴 대화 끝에 부모님은 조금씩 이해하려 애썼다. 시간이 필요해. 어머니의 말은 희망이었다. 민지도 변화했다. 그녀는 가족과 화해를 시도했다. 엄마, 제 행복을 봐주세요. 어머니는 마지못해 받아들였다. 내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완전한 수용은 아니었다. 민지는 나에게 왔다. 다시 시작할까? 그녀의 눈빛에 진심이 보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번엔 솔직하게. 우리의 관계는 재건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도전이 많았다. 사회의 시선, 친구들의 반응. 우리는 함께 맞섰다. 우리 사랑은 잘못된 게 아니야. 서로를 격려하며. 고통의 대가는 컸지만 그만큼 성장했다. 배신과 상처가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안정되었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사는 날들. 하지만 가끔 과거가 떠오른다. 그 선택들이 옳았을까? 사회의 규칙을 어긴 대가가 너무 컸을까? 우리는 행복하지만 주변의 시선이 여전하다. 이 사랑이 도덕적으로 옳은가, 그른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